안녕하세요. 동수원 OK치과 양홍석 원장입니다. 제가 오아시스 촬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덴티스의 아이픽스입니다. 그럼 제품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아이픽스는 전치부에 특화된 임플란트로 골 폭이 좁거나 시간이 협소한 공간을 사용하는 미니 임플란트입니다. 아이픽스는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원바디 형태의 포스트 타입과 오링 타입, 그리고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가 분리되어 있는 투피스 형태의 앵글드 타입까지 총 3가지 타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타입은 주로 전치부의 골 폭이 좁은 공간에 식립합니다. 아이픽스만의 특별한 넥 디자인을 적용하여 치은의 빠른 힐링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고, 원바디 형태의 일체형으로 높은 저장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오링 타입은 일반적인 픽스처 식립이 어려운 무치약 환자에게 식립하여 임치보철물 시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픽스처의 칼날을 1.5mm와 3.5mm로 구성하여 오버덴처의 체결 높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글드 타입은 정확한 체결력과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계한 투피스 형태의 픽스처입니다. 전용 상부 시스템으로 15도 각도 더블 헥스가 적용된 앵글드 어버트먼트와 헥스 및 논헥스 두 종류의 시멘티드 어버트먼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식립 방향에 따라 선택하며 헥스가 좋지 않은 케이스에도 심미보철을 가능하게 돕습니다. 또한 3.0 직경의 아이픽스 앵글드 타입 사양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픽스의 모든 타입은 직경 2.0, 2.5, 3.0, 길이 10mm부터 16mm까지 보유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아이픽스를 실제 임상에서 사용해 보니까 그 전치부에서 시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었는데요. 그럼 임상 케이스 같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케이스인데요. 상악 전치부에 이렇게 보시면 그때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컨셉이 조금씩 바뀌니까, 근데 이 임플란트를 판매했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굵은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다고 해서 그때 이제 그 말을 믿고 심었었죠. 20년 전입니다만은 요게 12년 정도, 그로부터 12년 정도 지난 2014년도 상황인데 임플란트가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보면 사진상에서 다 노출이 되었고, 엑스레이상에서, CT상에서도 보면 뼈가 전혀 없는, 협측에 뼈가 전혀 없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임플란트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현재 그 기준에서 8년 정도를 사용한 지금 상황이고요. 보시면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생각에는 이제, 그러면 뼈가 없으면, 부족하면 우리가 늘상 배웠던 대로 GBR을 좀 뼈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저런 수술식이죠. GBR은 부족한 뼈에 뭐 인공뼈나 자가고를 더 증축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좀 두꺼워도 심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보면 매뉴얼은 이런 거죠. 임플란트 술자마다 좀 방법은 다르겠지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노출된 부분에 뼈 이식을 좀 하고, 또 좋아하는 방법으로 차단막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제 이렇게 보철까지 마무리를 하는 이런 형태의 그 GBR을 생각하곤 하죠. 이게 이제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보시면 CT상에서 보시면 뼈가 다 없는데, 위쪽에는 뼈가 다 없는 거죠. 엑스레이상에서. 근데 아래 보시면 식립을 하고 뼈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결국에는 완성된 상태에서 CT를 보면 뼈가 많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BR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나 그 결과를, 또 가성비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매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의사가. 그러다 보면 이제 매우 바쁘고 지치고,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우리 선생님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이지만, 저처럼 이제 50이 넘어가는 의사들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 이제 케이스인데 보면 임상의 결과들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부에 뼈가 다 녹아 있고 했던 환자분인데, 완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2개 식립이 되었고, 보철도 저 정도면 아주 뭐 심리적이진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의 결과를 보였는데요. 보시면 CT상에서 왼쪽 위아래가 시술 GBR 했을 당시이고 오른쪽이 결과입니다. 보시면 임플란트 픽처 앞쪽으로 협측으로 많은 뼈를 넣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완성될 때 보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상당히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단한 노력을 하고 결과들은 항상 균일하게 항상 성공할 수만 없다는 거죠. 이 환자분은 다행히 조금 전에 사진을 보셨던 환자분인데 다행히 직경이 좀 작은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많이 넣어서 없어졌지만 결국엔 세이브가 된 거죠, 결과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임플란트 픽처가 찢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그런 내구성만 잘 견뎌준다면 가급적이면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상 과거부터 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죠. 원바디의 형태의 임시 임플란트로도 사용을 했었고 벌써 이게 20년이 넘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 환자들 보면 제 실제 환자입니다. 2005년도에 원바디 임플란트를 저렇게 식립을 했죠. 상악 전치부에도 있고 하악 전치부에도 있고, 보시면 최근에 요번 7월 달입니다. 이 환자분 내원하셨어요. 다른 치아 때문에 오신 거죠. 뭐 12번 임플란트 떨어져서 왔는데 위아래로 엑스레이를 보면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 원바디 임플란트, 견딜 수 있다, 이런 사실 메인테넌스에 자신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바디 임플란트의 특징은 이런 거죠. 저렇게 심어 놓고 방향이 나쁠 수도 있고 보철을 해 넣을 때 자연치아를 풀해받듯이 하고 과거에 저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철에 한계가 있는 거죠. 보철을 만약 이게 투파트면 임프레션을 뜨고 보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익숙하죠.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 그리고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나와서 이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악 전치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죠. 말 그대로 미니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4분부째 잘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CT상에서도 괜찮죠. GBR 엄청 뭐 한 거 아니고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 하지만 이 환자의 결과는 어떠냐,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알겠습니까? 측절치에 사용되던 임플란트들이 다 커넥션이 부러졌어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중절치 쪽으로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내다가 이제 빼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뒀었는데 약간 염증 반응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러졌던 건 제거를 하고 이렇게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합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저런 작은 직경의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면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보면 책에 나와 있죠. 네이버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대 교합력은 중절치, 뭐 앞니는 10kg 밖에 되지 않고요. 대구치는 30에서 60.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이런 건데 실제로 조금 전에 그 환자와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4번 브릿지를 하악에 그렇게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 인터널 타입입니다. 이거는. 했는데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식립을 하고, 저기는 이 환자분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 부러진 채로. 하지만 최근에 지금 40번대에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아직도 괜찮습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으니까. 그러던 중에 이게 부러져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부터 이제 대략 제가 보니까 13, 14년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아이픽스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익스터널 타입입니다. 익스터널. 오른쪽에 보시면 뭐 2.0, 2.5, 3.0 직경의 임플란트들인데 익스터널 타입이라서 커넥션에서 절대로 부러질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선생님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브레네막 타입이 뭐 거의 한 50년 전에 출시됐을 때
그때 네로우 임플란트는 3.3mm였어요.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아이픽스가 3.0mm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쐐기 형태라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식립을 할 때 끝이 날카로워서 마치 다트를 꽂는 듯한 느낌으로 식립도 더 수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식립도 쉽고, 제가 10년 훨씬 더 전에 식립을 할 때는 사실 어려운 점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왜냐하면 힐링 어버트도 없고, 제작을 할 때 그 어버트먼트 자체도 제한적으로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리 어버트먼트도 나오고, 힐링 어버트도 나오고, 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도 없고, 자, 보시면 그 선생님들이 궁금해요. 아, 롱텀이 됩니까, 이게? 제가 2009년도부터 2014년도 그 시절에 식립했던 증례들만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악 전치부에 이렇게 싱글로 식립이 됐어요. 뭐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러지지 않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Absolute Indication,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썼냐면 이게 절대적인 적응증입니다. 아이픽스에 좁은 직경, 좁은 하악 전치부의 직경이 선생님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6.0 표기됐는데 저거는 커케시안들, 유럽, 미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6.0mm도 안 됩니다. 저기에 어떻게 4.0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싱글로. 훨씬 좁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3.0, 3.3, 2.5 이런 직경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넣겠어요? 이런 자리에. 물론 못 넣으면 이제 브릿지라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못 해요. 만약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좁은 직경에 임플란트들은 좁은 스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5 내지 3.0의 임플란트를 넣는 것은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인 적응증은 하악 전치부에서는 두말할 거 없이 저는 아이픽스입니다. 두말할 거 없이 하악 전치부에서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양쪽으로 얼마가 필요하죠? 뼈가 1.5mm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악 전치부에 1.5mm 좌우로, 근원심으로 하면 3mm가 없어지는 건데 몇 mm 식립을 할 수가 있겠어요? 3mm가 오버되면 심을 수가 없어요.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 상악에서도 이 환자분 보면 11번 부위에 매복치도 있고 이상하죠. 좁은 골목기밀이란 말이에요. 상악 전치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좁은 곳에 4.0mm 식립체 사용 못 합니다. 페리아피갈 보시면 여유 별로 없어요. CT상에서 보면 안전하죠. 이 상태에다가 뭐 더 필요하면 GBR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견딜 수만 있다면, 내구성만 좋다면. 자, 근데 선생님들 가끔 제가 이제, 적응할 때 애먹었던 점은 이런 거였어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픽스처 마운트라고 하는 게 변변치 않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이거를 토크렌치로 나중에 조일 때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면 저기서 헛돌거나 멈출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식립하실 때는 경험치가 좀 늘어나면 금방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이런 어떤 종류의 드릴이든 린데만 드릴을 카운터 싱크를 좀 하고 약간 언더 드릴링을 한 사이즈 덜 하고 이렇게 해서 식립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항이 심하다. 그럼 돌려 빼고 조금 더 제 사이즈까지 드릴링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면 적당한 양의 그 토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레스토레이션 하는 건 당연히 하악 전치부에서 저는 아이픽스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캔틸레버 2개 빠졌는데 캔틸레버도 충분히 견딥니다. 2009년도 식립하고 제가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실패율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다른 레귤러한 임플란트들이 구치부에서 사용된 것보다 아이픽스의 실패율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저 기억이 거의 나질 않아요. 보시면 다른 환자분 또 보시면 시술을 조금 전에 그 환자분인데 14년이 됐는데 이렇게 잘 견디고 있어요. 34번 부위에 최근에 수술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포토를 한 건데요. 14년 지나고 잘 견디고 있죠. 다른 환자분 4번 브릿지 2014년도에 시술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쌤들이 이게 내구성 있게 롱텀이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악에 또 2014년도에 시술했던 3번 브릿지 보시면 또 다른 환자분 4번 브릿지 치주가 엄청 안 좋았었죠. 32번 보면 다 녹아 있었는데 뭐 더 나빠지지도 않아요.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좋아졌거나.
연속된 두 개의 임플란트, 스팬이 좀 길면 캔틸러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탄우 논문에 보면 왼쪽에 보면 임플란트들이 가까워지면 사이에 뼈가 다 없어져 평탄화가 되죠. 빨간 원안에 표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원형이 두 개가 겹쳐지면 그 사이에 뼈는 다 없어진다. 그런다고 보면 이럴 때도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그나마 뼈들이 사이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T상에서 보면 안정적이고요. 제 케이스는 아닙니다. 처음에 시술은 이제 타 지역에서 하고 오신 환자분이신데 2014년도에 시술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하악 전치부에. 사실 좀 난감하죠. 뭐 임플란트 하나만 심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저는 하악 전치부는 정말로 99% 이상, 90% 이상은 아이픽스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을 마쳤어요. 뭐 아주 뭐 아름답거나 더 심미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받아들여질 만한, 보시면 아이픽스 사용한 거죠. 좁은 직경 임플란트. 아마도 2.5 직경 같습니다, 여기는. CT상에서 보시면 위쪽은 처음에 오셨을 때 식립 방향, 아래는 우리 아이픽스로 시술이 된 경우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픽스의 드릴이 장점이 저기 양쪽의 코티칼 사이에 캔슬러스로 잘 따라 들어가요. 심지어는 저는 다른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할 때도 좁은 직경에서는 가끔은 이 덴티스 미니 드릴을 꺼내서 잘 따라 들어가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토크나 이런 개념 때문에 조금 이렇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시고 너무나 그 가성비가 좋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들이 좋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증례는 여기까지로 설명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 정말로 상악이나 타 부위에서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놀라실까봐 그런 케이스는 오늘 안 보여드린 거고요. 하악 전치부만 오늘은 절대적인 적응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덴티스의 아이픽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아시스 도움이 될 거니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